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눈물 흘리며 황혼이혼을 선택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년을 한 사람과 살았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칠순이 된 지금까지 강산이 매번 바뀌는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을 이야기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일까? 그동안은 잘 살았으면서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제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요. 저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요. 남편의 퇴직 후 저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관심은 곧 간섭이 되었고 간섭은 통제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끓이는 국물의 간도, 마트에서 사오는 장보기 목록도,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도 모두 남편의 허락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만나서 돈 쓸 시간에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나 하는데 왜 거기서 마셔? 집에서 타 먹지. 당신은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 외출했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대뜸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30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모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살아왔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시간이 갈수록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그러려니 했지요. 하지만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심 가득한 표정, 생기 없는 눈빛, 긴장으로 굳어버린 어깨.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를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의 고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커피 믹스가 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냉장고에 있는 우유로 커피를 타드리려 했더니 이번에는 우유가 상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당신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만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당신 끼니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남편은 이내에 더 큰 소리로 저를 압도했고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큰 딸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딸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지요. 사위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딸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30살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지요. 결혼 초 저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항상 밥을 데워드렸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명절이면 시댁 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희생이 당연시되기 시작한 것은 여자가 할 일이 뭐 있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친정은 또 뭐 하러 가? 용돈 달라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들을 왜 그동안은 참아왔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인생의 굵직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세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던 일, 시어머니 병간호를 혼자 도맡았던 일, 남편의 승진을 위해 제 경력 포기를 당연시했던 일들까지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원을 찾았지요. 거기서 만난 상담 선생님은 제게 처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지요. 늘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만 고민했지. 정작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입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선생님의 인생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잔에 서러움이 북받쳤지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취한 제 모습을 보고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꼴이 뭐가 되나? 체면이 있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줌마였던 거지요. 한 인간이 아닌 그저 자신의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해주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작은 딸에게 먼저 털어놨지요. 엄마,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셨어요.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오래전부터 제 불행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저만 부엌일을 하고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사셔야죠. 아빠도 변하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 예민해지셨습니다. 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려 들었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셨지요. 급기야 내가 미쳐가고 있다며 병원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딸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더군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세요? 동네 웃음거리 만들 일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우울해지신 것일 뿐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상담 선생님과 이혼을 모의하고 있다며 의심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하셨고 제 통장까지 가져가려고 하셨지요. 모든 게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도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지요. 현관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아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지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 등 30해 동안 저도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시더라도 먼저 증거를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 통제하는 행동들,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지요. 통장을 만들어 조금씩 돈도 모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창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시작한 지 3년째였더군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부러워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저를요. 동창회 모임 이후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법률 상담을 받았고 증거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남편의 통장 관리 요구를 거절한 뒤로는 더 심한 말들이 오갔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또다시 고함을 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저 겁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무슨 헛소리냐 하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준비되고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제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술도 끊으시겠다, 폭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부부 상담도 받아보자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달라지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큰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요. 새로운 집을 알아봐주고 이사 준비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작은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고요. 아들은 여전히 마음이 아픈 듯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댁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미쳤다는 말부터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까지 온갖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조정 당일 법원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결혼식 날의 설렘도,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쁨도,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도 모두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소.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겠지만 부부로서의 삶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조정위원님께서도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29살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작은 아파트이지만 제 공간이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딸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직 어색해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녁을 함께 먹자고 약속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퀼트 모임은 이제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인생이 참 재미있네요. 퀼트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계셨지요. 얼마 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창업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퀼트 작품들도 전시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 말로는 아버님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집안일도 해보고 살림의 어려움도 알게 되셨다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불행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예순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지난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퀼트 모임은 이제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인생이 참 재미있네요. 퀼트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계셨지요. 얼마 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창업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퀼트 작품들도 전시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 말로는 아버님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집안일도 해보고 살림의 어려움도 알게 되셨다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불행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예순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작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에 물을 주고 새들이 찾아와 먹을 수 있게 작은 새 밥통도 채워둡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는 큰딸 가족과 함께 저희 새로운 취미인 퀼트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손주가 제가 만든 작은 퀼트 인형을 보더니 할머니는 마법사야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예전에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손주에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네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분들이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설렙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과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 앞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가볍게 목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들 말로는 요즘 요리 학원도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미움보다는 이제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7순이 넘어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